네. 네. 질문하겠습니다. 네. 지금 개정 의견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그 중에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 매우 진전된 내용으로 변화를 시도하고 계셔서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또 몇 가지는 매우 우려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인터넷 실명 확인제 그 부분에 대해서 폐지하는 안으로 마련해 주셔서 그 부분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투표시간 연장 관련해서 말씀하신 대로 사전투표가 도입된 이후에 투표시간을 2시간 연장하는 것은 긍정적이나 그러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여전히 본선거일에 지난 대선 때 지나치게 빠르게 그 논의가 됐기 때문이다라는 이유로 무산됐던 본선거에 대한 투표시간 연장 부분도 좀 더 선진적으로 전체적으로 어차피 9시까지 되는 그 투표가 있기 때문에 그 선거가 일관되게 업무 처리에 혼선이 없도록 투표시간을 9시까지 연장하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으셔서 그 부분은 매우 아쉽고요. 그 부분을 좀 더 본격적으로 논쟁을 그 개정안에 포함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물론 그 선거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후보들의 정책들을 비교하고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언론의 뭐 방송 토론이라는 부분들을 좀 더 확장한다 이런 긍정적인 면만 내세우셨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큰 우려가 있습니다. 지금 종편에 대해서 대담 토론의 개최를 허용했겠다고 하셨는데요. 지난번에 혹시 대정부 질의 보셨습니까? 최민희 의원이 대정부 질의 한 내용. 그 종편에 관한 그 종편 비밀 1차 TF라는 것이 꾸려져서 그 모든 종편의 그 실무자들이 모여서 그 정부에게 종편에 관한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한 뭐 문제를 모아서 어떻게 전달해서 어떻게 그거를 얻어낼 건지 이런 것들을 상의하기 위한 모임이 있었고요. 거기에서 매우 중요하게 선거방송 허용이라는 것이 언급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 지금 부분이 종편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많은 갈등을 빚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시청률도 매우 낮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 부분이 다른 것들과 같이 이렇게 병행해서 언급이 되고 있다는 거 저는 오히려 선관위의 개정 의견이 이 정부의 종편에게 특혜가 확장하려는 그런 의도가 반영된 게 아닌가 심히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다시 점검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우려를 전달하고요. 그리고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서류 제출 요구했습니다. 그 부분 관련은 뭐냐면 지난번 선거법에 대해서는 가장 유권 기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고 그래서 끊임없이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 유권 해석을 내리고 계시죠. 예. 매우 중요한 기능이죠. 그런데 저희가 2012년 12월 1일부터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선관위에 발송한 공문들 그걸 제출해달라 얘기했더니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개할 수 없다라고 보냈습니다. 답변을 보내셨어요. 그런데 저는 이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공문이라고 하면 유권 해석은 공개적으로 드러나 있는 것이고 그것은 업무 범위인데 그걸 국회의원이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그거를 지금 거부하고 계세요. 근거 없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출을 요구하고요. 그리고 국정원 사건에 관해서 아마 그 부분이 예민해서 이거를 안 주신 것 같습니다만 자, 국정원 사건에 관해서 선관위가 유권 해석 내린 적 있습니까? 예, 아니요로만 얘기해 주세요. 국정원 사건 관련해서 네. 없습니다. 없죠. 요청받으신 사실은 있죠? 있습니다. 네, 수서경찰서에서 3차례에 걸쳐서
그 사건과 관련해서 가장 예민한 시기에 2012년 12월 14일, 2012년 12월 18일 모두 유권 해석을 여러 차례 제출을 했습니다. 요청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어떻게 하신지 알고 계십니까? 예, 보고는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셨죠? 여러 차례인지는 모르겠는데 네. 저희들이 수사 중에 있는 사건에 대해서 또 저희들이 그런 그 충분한 증거 자료도 없고 또 과거에도 그래 왔고 그 수사 과정에 있는 사건에 대해서 우리 선관위가 개개인 건에 대해서 질의 해석을 한 전례가 없습니다. 수사 중이라고 얘기하시면 곤란하죠. 12월 14일이라고 하면 수사가 본격화되지 않고 수사를 방향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 사건이 어떤 의미인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사전에 업무 협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례와 형평에 맞지 않아요. 선관위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 유권 해석 당시 마라톤 회의까지 걸쳐서 전격 위반이라고 해석을 내려주셨죠. 그런데 이 사안에 대해서는 무려 3번을 요청했는데 그 위반 여부가 사법기관의 판단이라고 하면서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3번 이상이나 그 부분들을 계속 거부했고요. 결국은 이 사안이 이렇게까지 6개월 동안 내내 방향을 잃고 모든 국민들의 에너지를 낭비해가면서 이 국면까지 오고 경찰은 결국 선거법 위반조차도 적용하지 못하고 오는 것에 저는 중앙선관위의 지대한 역할이 있었다고 봅니다. 본인의 업무를 반기한 저는 중요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수사는 일단 그 수사 의뢰가 되고 아마 신고든 고발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그때 이후에 수사 과정에 있어서 저희들이 그 내용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고는 만약에 그와 관련해서 판단을 한 결과가 오판을 했을 때는 정말 중대한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지금 현재까지 수사기관에서 판단할 몫이지 저희가 지금 직접 거기다 개입해서 수사 의뢰사항에 대해 가지고 우리 답변한 사례가 지금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시면 공문 제출해 주십시오. 그 공문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공문은 저한테 법률을 첨부해 주신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어디에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공문들 반드시 우리가 경찰에 회시한 주십시오. 내용을 말씀하시는 네. 거죠? 네. 받은 내용, 보낸 내용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네, 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규 위원님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